2020년은 정책 딜레마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특별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딜레마를 1년 내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딜레마입니다. 2020년 12월 7일 현재 전 세계에서 6,7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우리나라에서도 3만 8천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도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작성한 것인데 코로나 환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고 중첩되어서 찍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대체로 보면 미국, 남미, 유럽, 중동, 인도 지역이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아프리카라든지 러시아, 또 호주, 뉴질랜드 등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확진자가 작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책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로 보통 꼽는 국가들은 이제 스위스라든지 독일, 한국, 싱가포르 등이 꼽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포브스에서 꼽은 코로나 안전 국가에도 한 10위 정도로 랭킹되어 있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작은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짓는 결정적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딜레마를 인식하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한편으로는 전염병을 차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해서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정확히 냉정하게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지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 중에 하나가 이 봉쇄입니다. 도시 봉쇄, 국가 봉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가 바로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 국가들도 봉쇄 조치를 자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여러 차례 도시 봉쇄를 수행했고 아주 시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의 경우는 봉쇄 조치가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의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런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의 이 봉쇄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공산 국가들의 강력한 이 통제력에 기인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이제 섬 국가일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의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그런 특성도 효과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봉쇄를 한 국가들 중에서도 효과가 있는 국가 없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국가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 무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유를 더 높이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로 가장 대표적인 국가를 스웨덴과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스웨덴하고 미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에 집단 면역이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좀 무리하게 막기보다는
오히려 감염을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도록 그냥 놔둬서 국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면역이 형성되게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차단되지 않겠는가? 면역을 가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스웨덴의 이런 집단 면역이라는 실험적인 정책은 이제 포기됐습니다. 미국은 스웨덴에 비해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좀 무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동 금지라든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지 않았고, 또 본인이 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정책 딜레마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급증은 의료 대란을 넘어서 경제 활동에 급격한 위축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딜레마를 부정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딜레마를 인정하면서 또 과대한 봉쇄 조치를 수행하는 대신에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서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지 않으면서 전염병을 차단하려고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러 차례 있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는 이 딜레마를 딜레마로 인정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연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방역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 조치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 딜레마를 인정하고 또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를 인정하는 것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레마를 인정하는 초심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